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울진과 영덕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강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는 40에서 70%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습도가 80%를 훌쩍 넘겠습니다. 실내 온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울진과 영덕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포항 블루벨리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시는 자체개발 사업을 통한 용지 가격 인하와 1,000억 원대 기금 조성 등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와 하천 주변 정비가 한창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은 대부분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1단계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 분양률은 극히 낮습니다. 1단계 사업 중 상업과 지원시설 용지는 대부분 분양됐지만 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률은 전체 면적의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또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땅값을 인하를 좀 하고 또 앵커 기업을 또 유치를 하고 해서 포항시 흥해읍 죽천리 일대에 조성되는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7년 만에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6월에 리튬 2차 전지 생산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시는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자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높이고 산업단지 자체 개발을 통해 용지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입주할 5만 평을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도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 추가로 직접 조성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편 포항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기업과 자체 예산을 포함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문제가 제10대 국회 하반기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대 국회 후반기 정책 현안 자료집에서 원전 내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은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비용과 시설 확보 일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중학교를 폐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8개 학급에 학생 429명으로 개교한 이 학교는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체 학생 수가 64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포항교육청은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폐교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재학생은 희망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입니다. 정부의 북방경제 협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환동의 중심 도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물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와 중국 훈춘에서 개최된 제24회 환동의 거점 도시 회의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 한러 한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북방경제 협력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는 2020년 7만 톤급 대형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 영일만항 여객부두 건설을 계기로 마이주르시와 크루즈 운항을 협의했습니다. 마이주르시와 블라디보스토크와의 크루즈 운항을 논의하였고 8월 말에 크루즈 포럼에 공동 부서를 설치하여서 함께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날아간 중국 훈춘에서는 환동해권 거점 도시들의 상호 협력과 비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가칭 환동해권 문화관광협력 사무국 창설을 제안했고 크루즈와 페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동북아 환동의 권역은 자본과 기술력,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블록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 삼성, 북한 쪽의 과의 북방경제협력 시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영일만항과 배후공단, 철도와 고속도로, 포스코와 포스텍, 리스트 등 산학 기반이 탄탄한 포항의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바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과 없는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탄탄한 실무 능력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평일 크루즈 이용객에 대해 동반 1인까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이용객에게는 포항 운하관내 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음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영일만 밤바다와 포스코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8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야간 운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소설 무녀도의 배경으로 유명한 금장대와 예술의 전당을 잇는 교량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주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5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금장대와 예술의 전당 교량 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 원령보를 새로 개량하고 길이 239m, 폭 5m의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교량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장대와 예술의 전당 간 교량 건설은 지난 2016년 경상북도가 금장대 안팎화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지만 재심의에서 전문가로부터 공법과 난간 디자인을 자문받는 조건으로 최근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가뭄 지역에 대한 비상급수에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시 삼북면 월천리에 비상급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20여 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지하수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관정을 사용하는데 물량이 가물고 하니까 워낙 부족해가지고 동네 식수가 좀 부족한 상태로 건건히 이제 아껴 쓰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 지역의 7월 강우량은 예년의 20%, 이달 들어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경시는 비상급수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역은 4군데나 이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비상급수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기예보에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문경시에서는 비상급수 차량으로 식수를 급수하는 등 비상급수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친 문경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방관정 신규 개발과 양수장 정비, 경천댐 용수로 보강 등 가뭄 대책비로 34억 7,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또 폭염에 대비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 취약 지역 및 지역 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 예찰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시군마다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경북 출신 선수 71명이 출전합니다. 포항 동지고 출신인 유도 곽동환, 경북 도청 소속인 수영 김서영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골프와 정구, 우슈 등의 종목에서도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8월 업황 전망지수는 52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73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58로 전국 평균 74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말 경북의 인구수는 269만 1,706명으로 전년보다 8,692명이 감소하는 등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연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평균 연령은 44.3세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신구는 247만 1,231명으로 전년보다 9,326명이 줄어드는 등 2010년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이며 평균 연령은 41.7세였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라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식수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취수원 바로 아래에 있는 강정고령보의 모습입니다. 보 아래쪽은 그나마 파란빛을 띠고 있지만 보 위쪽은 녹색으로 색깔 차이가 뚜렷합니다.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 보니 낙동강 양쪽으로 땅과 맞닿은 부분은 어김없이 녹조로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 남조류 세포수가 10,000개를 넘으면서 이곳은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km 정도 더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구미 시민의 취수원 하류에 있는 칠곡보입니다. 마침 방류 중인 물의 색깔을 보니 한 가지 색, 녹색입니다. 강 곳곳에는 하얀 거품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짙은 녹조로 강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으면서 칠곡보에는 조류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대구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 2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달성보로 가봤습니다. 보 위쪽은 짙고 아래쪽은 옅다는 정도로 구별되긴 하지만 강 전체가 녹색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녹색 강물은 낙동강 하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곳은 영천과 경주, 포항 시민들의 식수원인 영천댐입니다. 이곳의 상황은 어떤지 드론을 띄워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에 녹조가 모여있긴 하지만 낙동강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조류 세포수가 여전히 6,000개 수준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문댐 역시 조류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녹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댐까지 녹조가 창궐하면서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덕군과 농어촌공사는 주민 주도식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위해 영덕에서 100일 살아보기와 영덕 사계절 맛보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서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옥계와 고래불 등 4개 권역이 준공된 데 이어 강구 등 5개 권역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달산면 기초생활거점 개발 사업은 내년에 농축산부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가 영덕군 창포리와 포항시 강사 1리 등에서 대왕숲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본부는 창포리 해역의 자생 대왕 모조에서 종자를 확보해 경북과 강원도 4개 해역에 이식한 결과 군락지 면적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마과에 속하는 대왕은 요오드와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한 다년생 해조류로 현재는 울릉도와 영덕 해역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오징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칠레와 페루 등이 대왕 오징어 어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오징어 가공업계가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냉동 오징어의 절반 이상이 페루, 칠레산 대왕 오징어여서 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공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내 오징어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산 대왕 오징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오징어 수입국의 다변화와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수산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역대급 더위를 겪으면서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이산화탄소를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광촉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말 상태인 이 물질이 이번에 개발한 광촉매입니다. 광촉매는 태양빛을 받으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분과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이나 에탄 같은 에너지로 바꿉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활성을 보이는 그 촉매가 CO2를 환원시키고 물을 산화시켜서 메탄이라든가 에탄을 생산하게 되죠. 그럼 메탄이나 에탄은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자원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환원된 이산화 티타늄에 탄소로 만든 원자 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 그래핀을 씌우는 방법으로 광촉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광촉매가 하지 못했던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메탄이나 에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효율도 메탄은 5.2%, 에탄은 2.7% 높습니다.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메커니즘적으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다른 물질들을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본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스텍은 포스텍 출신인 미국 MIT 물리학과 조원기 박사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광학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단백질을 직접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전병 등 질병 치료나 관련 약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도내에서 샤인머스켓과 썸머블랙, 골드핑거 등 유럽산 포도 품종을 재배하는 포도 농가의 소득이 도입 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캠벨이나 거봉에 비해 씨가 없고 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유럽산 포도 품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강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28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는 40에서 70%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습도가 80%를 훌쩍 넘겠습니다. 실내 온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울진과 영덕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